안녕하세요. 규 파스타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의 클래식한 컨텐츠 중에 하나죠. 우리 결혼했어요로 이제 저 혼자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진행해볼 컨텐츠는 맞춤 양복이라는 거에 대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복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이번에 맞춤 양복의 A to Z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호갱이 되지 않고 내가 만족스러운 맞춤 예복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꿀팁을 준비해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예비부부들이 예복을 딱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기성으로 할지 맞춤으로 할지입니다. 그 이유가 처음 이제 한 번 하는 결혼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비싼 돈을 주고 양복을 사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맞춤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 컨텐츠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체형이고 내가 기성복에 잘 맞는다면은 저는 무조건 기성복을 먼저 입어보고 웬만해서는 기성복을 구매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괜히 비싼 돈 주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맞춤을 진행했을 경우에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그때 안드레아 서울에서 판매하고 있는 링자켓이라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기성복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복이 늘 정답이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된다면 맞춤을 고려하시고, 그렇다면 맞춤을 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일반적인 체형이 아닐 경우예요. 예를 들어 키가 엄청나게 크거나 180 중후반이다, 혹은 키에 비해 체격이 굉장히 크거나 살이 쪘을 수도 있고, 혹은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키 대비 어깨나 등 같은 게 굉장히 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이지 않는 체형일 경우는 사실은 기성복을 입게 되면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선을 한다고 한들 그런 특이 체형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선비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예복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특이한 원단을 하고 싶다, 혹은 나만의 디테일을 반영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예복이라는 것 자체가 돈도 많이 쓰는 영역이고, 어떤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양복을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기본 네이비라든지 차콜 그레이 같은 컬러들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좀 패턴이 들어간 걸 원한다거나, 혹은 야외 결혼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밝은 원단을 원할 때 그런 거는 이제 기성에서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맞춤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거 이제 저 같은 경우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맞춤이라는 거는 결혼식을 계기로 한번 해보았을 때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물론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취향을 발전시키고 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하고 이 맞춤이라는 세계에 한번 발을 들여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세 가지 이유에서 저는 맞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기성복이 아닌 맞춤을 고려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맞춤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맞춤을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양복 그리고 맞춤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춤을 하는 경우입니다. 맞춤의 장점은 내가 모든 거를 고를 수 있다는 건데, 그 각각의 옵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은 사실은 그냥 테일러가 정해주는 대로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럼 예를 들면 굉장히 비싼 원단으로 맞추게 된다거나, 혹은 싼 원단이지만 비싸게 포장해서 호갱이 당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도 않는 다양한 디테일과 패턴들을 다 넣으면서 가격은 높아지지만 사실은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맞춤은 가봉이라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가봉 과정 속에서 원하는 니즈를 잘 얘기하지 않으면 이미 최종복이 나왔을 때는 수정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복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은 저는 맞춤을 하는데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마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맞춤 샵이라고 돼 있는 그런 샵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많은 고객들은 이제 테일러님, 직접 양복을 만드는 분과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 성형외과를 비유로 들자면은, 성형외과도 이제 상담해주시는 실장님이 따로 계시고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많은 테일러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실제로 옷을 만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이 상담을 다 하고 채촌도 다 하지만 실제로 옷을 만드는 사람은 실제 고객을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그 실제로 옷을 만드는 사람은 상상 속에, 그리고 그 실수를 바탕으로 옷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맞춤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상 속에 있는 실수를 갖고 만들다 보니까 원하는
원하는 그런 양복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체형 보정이 전혀 안 되는 양복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다수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지난번 컨텐츠에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플래너를 끼고 있는 테일러샵을 방문할 경우는 수수료가 최대 3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가 내는 돈에 대비해서 그 플래너가 가져가는 비용이 존재하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퀄리티의 양복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서 맞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양복에 대한 지식이 있는 채로 맞춤을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지난번 컨텐츠들 거의 3개나 있죠. 그거를 다 보고 나시면은 충분히 맞춤을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디테일, 어떤 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게 중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맞춤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처음에 가게 되면 상담과 채촌이 있고 그 뒤에 가봉이 한두 번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최종복을 받는 약 한 달 정도의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 정도는 이번에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양복을 만드는 사람이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이제 테일러샵을 방문했을 때 그 상담하시는 분께 물어봐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 옷을 만드는 테일러 분이 뭐 여기 상주에 계시냐 혹은 그분도 같이 뭐 채촌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고 그런 테일러샵을 방문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플래너 수수료가 걱정되신다면은 플래너를 끼지 않는 업체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업체들은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업체들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맞춤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업체와 브랜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성복 컨텐츠를 계속 함께 해왔던 안드레아 서울이라는 업체가 이제 옷을 제공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브랜드는 안드레아 서울에서 있는 맞춤 브랜드인 코랄로 로쏘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실제로 이제 이태리에서 수학하고 오신 박진홍 테일러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브랜드고 안드레아 서울에서 이 맞춤을 진행하게 되시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진행이 가능한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안드레아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성복 브랜드인 링자켓이 있잖아요. 근데 링자켓을 입어보되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나는 꼭 맞춤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브랜드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맞춤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코랄로 로쏘라는 브랜드가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에 고퀄리티의 맞춤을 진행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핸드메이드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태리에서 수학해 오신 테일러님께서 진행하는 양복이다 보니까 실제 해외 맞춤 브랜드 수준의 퀄리티지만 가격은 100만 원 중반에서 후반대에 맞춤이 가능하고요. 특히나 안드레아 서울에서 지정한 어떤 프로모션 원단을 선택할 경우 원단 업차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원단에 따른 가격이 오름이 전혀 없이 그냥 그 기본적인 계약 가격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수학해 오신 박진홍 테일러님이 이제 마스터 테일러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마스터 테일러라고 하면은 실제로 모든 양복을 다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분을 뜻합니다. 이제 코트, 자켓이라고 부르는 코트와 팬츠를 모두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이 직접 채촌, 상담, 가봉에 다 들어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실제로 옷을 제작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랄로 로쏘라는 브랜드는 옷을 실제로 다 만드실 수 있는 그 마스터 테일러님이 직접 오셔서 상담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망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퀄리티 높은 옷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박진홍 테일러님과 맞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알려주시고 사실 어떤 테일러샵들을 가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테일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는 그런 태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양복을 뭐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박진홍 테일러님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고 제가 원하는 니즈들을 굉장히 잘 반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안드레아 서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플래너와 끼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가 지불한 만큼의 퀄리티를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는 샵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안드레아 서울에서 있는 코랄로 로쏘라는 브랜드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랄로 로쏘에서 제가 진행한 요 맞춤은 이제 MTM 맞춤 서비스라는 그런 패키지로 묶여있는 상품인데요. MTM 맞춤의 장점이 뭐냐면은 실제로 많은 맞춤 샵들의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고 그 틀을 약간 수정하면서 사실 반맞춤의 형태로 맞춤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랄로 로쏘
콜라로로쏘는 박진홍 테일러님께서 직접 고객 하나하나별로 패턴을 다 처음부터 그리십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제 진짜 몸에 제 체형 보완이 다 되는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맞춤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이 패턴을 실제로 이제 콜라로로쏘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만약에 제가 2차 맞춤을 한다고 하면은 다음 양복을 계속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부분 중에 되게 좋았던 부분인데, 맞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가봉과 채촌을 보는 동안에는 이 양복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콜라로로쏘의 장점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체형이라고 하면은 기성복 라인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성복을 입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 옷이 나오겠다는 걸 미리 어느 정도 경험한 다음에 맞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안드레아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 콜라로로쏘 맞춤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상담만 진행할 수 있지는 않고, 내가 맞춤을 진행하겠다 하고 예약을 해야지 그 뒤에 상담과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했고 이제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안드레아 서울을 방문해서 콜라로로쏘에서 맞춤을 진행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저와 함께 경험해 볼 텐데요. 실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맞춤을 할 때 각 프로세스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떤 거를 신경 써야 될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상담과 채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또 안드레아 서울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맞춤 컨텐츠를 좀 진짜 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안드레아 서울의 대표적인 맞춤 브랜드인 콜라로로쏘의 대표님이신 박진홍 테일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먼저 테일러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콜라로로쏘의 마스터 테일러 박진홍이라고 합니다. 네, 콜라로로쏘는 일단 붉은 산호라는 뜻이고요. 코랄은 정말 그 코랄이고 로쏘는 빨간색, 이렇게 해서 붉은 산호라고 지었는데 이게 나폴리 지역의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나폴리 스투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이걸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나폴리 스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간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착용하신 게 그 산호의 네네. 그러면 이제 콜라로로쏘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폴리식 수트를 지향하는 그런 브랜드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이제 테일러님께서는 나폴리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신 거죠? 일단 밀라노에서 처음에 학교를 좀 다니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로 이제 취업이 돼서 나폴리에서 5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돌아왔죠. 사실 그 저희 구독자님들이 사실 나폴리 수트가 사실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나폴리 수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나폴리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네. 겨울에 눈이 안 오고요. 해안 도시죠. 네, 네네네. 일단 그래서 0도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트가 흔하지 않는 도시이기도 해요. 안감이 최대한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볍게 만들고 네, 그게 일단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옷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우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딱 규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 나폴리 스타일을 베이스로 콜라로로쏘는 좀 어떤 것들을 좀 테일러님께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벼움 하나고요. 가벼움, 네네. 그리고 일단은 깔끔함. 너무 보통, 화려하지 네. 않은. 일단 나폴리스트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셔링이 많고 맞아요. 그 앞에 프론트 컷이 밑으로 활짝 열리고 이런 거는 이게 많이 깊게 파여져 있는 걸 그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 상상하시는데 거죠? 네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깔끔함을 더 추구하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맞춤 예복 상담을 좀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네. 테일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일단은 원단부터 먼저 보고 시작한다고 하셔서 좀 가격대별로 어떤 원단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예복 손님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단들이 있어요. 이제 한감보다는 대량으로 발주했을 때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좀 좋은 원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네, 경험할 수 맞습니다.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대량으로 구비해 놓은 원단들이 있거든요. 네네. 대신에 그런 것들은 뭐 다 전량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컬러는 약간 제약이 돼요. 그래서 차콜이랑 네이비 위주로. 그렇죠. 어차피 네. 예복은 그런 컬러들 위주로 네,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일단 저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원단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드라퍼스사의 슈퍼바이오. 네, 요 원단이고요. 로코차 텍스타일과 까논이 있고 아주 기본적인 원단들입니다. 네, 요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되게 가성비 아, 좋게 네.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원단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던 건데 아, 네. 요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업차지 없이 네. 모든 원단을 좀 고를 수 있다는 말씀해 네. 주셨고요. 네.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원단의 특징은 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고급으로 갈 거면 스카발. 이것도 좀 구비를 해놨고요. 그렇죠. 가장 좀 고급스러운 원단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업차지가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얘는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30만 원. 30만 원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네네. 번치해서 고를 경우에는 50만 원. 50만 원. 약간 양보에 관심이 있다거나
진짜 스카바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원단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좀 더 정말 고급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드라퍼스사의 아스콧이라고 하는 번치하고 하드미니사의 프레스코 원단. 네, 봄 여름에 더울 때 그럼 이건 좀 더 통기성이 좋은 원단들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바이오 원단에서 제가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능직으로 차콜하고 네이비, 프레스코 계열에서 네이비, 차콜. 혹시 그 능직과 평직을 고를 때는 정말 취향을 기준으로 고르는 건가요? 이 차이가 좀 유의미한 게 있을까요? 능직은 저희 원단을 자세히 보면 네.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각선으로 빗살 무늬, 네, 네네. 사선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평직은 십자가 모양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네네. 됩니다. 그래서 원단 짜임 특성상 능직으로 하면 조금 더 뭔가 광택이 나는 느낌이 나고요. 네, 평직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크네이비와 차콜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원단이고 그 외에는 이제 추가적인 차지가 붙는 그런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네. 좀 기본적으로 추천해 주시는 원단 안에서 좀 보고 싶어서 네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고가의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까노니코나 요크션을 이미 맞춰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요 드라퍼스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다크네이비와 차콜 안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 제 취향이 없으면 좀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보통은 네이비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신부 드레스와 네. 잘 맞게 대부분 고르시는데 네. 사실 차콜과 네이비는 둘 다 괜찮아요. 저는 사실 차콜을 입고 네. 결혼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차콜은 뭔가 조금 더 진중된, 그러니까 무거운 느낌이 좀 있고 네이비는 좀 더 화사하고 좀 밝은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네네. 밝은 느낌이 내고 싶으면 네이비를 훨씬 추천을 많이 드리긴 오. 해요. 뭔가 좀 무겁고 엄중한 그 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이비를 더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음. 근데 대부분 신부들이 네이비를 입었을 때 좀 더 밝아 보이니까 아. 딱 그거다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가 조금 더 영한 컬러인 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콜 그레이 조금 더 클래식하고 정중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채플 같은 곳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차콜 그레이가 되게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요즘에 이제 호텔 결혼식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그러면 또 조명이 되게 세게 들어갔을 때는 네이비 컬러도 되게 네, 예쁘게 맞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드 컬러 같은 걸로 했을 때는 저도 이제 항상 어려웠던 게 원단을 보고 전체적인 옷을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이제 양복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면은 밝은 컬러로 하고 싶은데 실제로 너무 밝아 보이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네네. 같은데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은 없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책자로 보는 거에서 완성이 되면 조금은 더 무조건 밝게 나와요. 이걸 좀 감안하시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비 너무 어두운 네이비 아니야 하지만 실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밝게 보이는 사실 원단 고르는 게 항상 제일 어렵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좀 마음을 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레이 안에서 좀 보고 싶었고 오늘 보니까 다크한 그레이가 있고 네. 미드 그레이가 있는데 제가 미드 그레이 수트가 없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제 봄에 결혼을 한다고 상상을 하고 이미 결혼을 했지만 조금 더 범용성 있게 입는 느낌으로 해서 이 원단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안드레아 샤울의 장점이 실제로 이제 코랄로로서는 기성 라인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입어보고 좀 상상을 해보고 나서 원단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이 원단은 없다고 하시지만 비슷한 컬러의 원단으로 제가 그럼 한번 입어보고 채촌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이즈를 대충 한번 재보겠습니다. 76. 이렇게 쟀을 때 보통 사이즈는 상의는 48, 네. 그다음에 하의는 46 정도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아마 46을 입어도 허리는 조금 남을 수 있어요. 자, 일단 옷을 한번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8 입으셨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어깨 사이즈는 잘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아마 허리 사이즈는 좀 많이 남을 거고요. 보통 우리가 허리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여기에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가면 맞다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주 나쁘진 않는데 저희 옷에서는 지금 조금은 여기가 보시면 살짝 뜨는 게 있어요. 어깨가 밑에 있다 보니까 내려가서 얘가 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 보정을 해서 이렇게 옷이 내 등에 엎여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더 옷이 편하고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체형 보정을 할 때 상견이 있고 하견이 있고 앞으로 굽은 사람 네. 있고 뒤로 굴신이 굽은 있고 반신이 있고 네. 굴신은 하견하고 비슷하고요. 아. 반신은 이제 상견하고 비슷하고 음. 그렇게 체형 보정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저는 좀 앞으로 네. 굽어 있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하견이시고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굽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하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굴신하고 비슷한 체형 보정을 들어갈 겁니다. 보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서 있는 느낌보다는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오. 그래서 채우셨을 때 이렇게 아픔을 끌어서 채우는. 네네네. 네. 이게 확실히 다른 맞춤이랑 다르게 이렇게 미리 입어보고 잡아주시는 게 엄청 큰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 MTM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또 작업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요. 네, 딱 상상이 네. 되니까 네, 어떻게 나올지가 보여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를 이미 측정은 끝났으니까요. 네. 고르시 원단으로 디테일을 좀 정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반지를 먼저 보면은 네. 지금 클래식 바지다 보니까 주름이 대부분 다 있어요. 네. 근데 주름을 하나만 잡을지 혹은 두 개를 잡을지. 사실 자켓을 입으면 이렇게 덮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주름은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네네. 네. 여유 있는 품으로 편안함을 추구하신 분들은 투턱으로 가시고 난 좀 더 슬림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턱으로. 입으시고. 네네. 네. 저는 그냥 지금 돼 있는 것처럼 투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허리를 조금씩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이드 어드저스트라고 하는 걸 달아드리는데요. 네. 대신에 이게 있으면 벨트는 하지 못해요. 이건 선택 요무세요. 아, 벨트룹을 벨트로 할지? 할지? 아, 네, 저는 사이드 어저스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맞춤을 진행하다 보면 어차피 허리에 거의 맞게 나오니까 네, 벨트를 멜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윗단은 이제 모닝컷으로 가실지 혹은 이제 턴업을 해서 위로 접어서 박을지 맞습니다. 되는 네네. 거죠. 네, 저는 네. 항상 턴업 하는 걸 선호해가지고요. 네네. 턴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센치를 다 정할 수 있는데 네. 보통은 4.5cm를 많이 하세요. 저는 늘 4.5로 네.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들은 제가 5cm 추천드리고요. 또 아주 작으신 분들은 4cm 정도 추천드리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지는 선택이 일단 끝나신 거고요. 제일 먼저는 주머니 모양인데요. 네. 주머니가 드티드 포켓이라고 해서 입술만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성복을 사 입으면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네. 플랩이. 네. 그래서 이 플랩은 선택 유무세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달아달라고 하시면 달아드리고 네. 사실 플랩을 주머니 안으로 넣으면 사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주머니를 쓸 때 뭐 한쪽은 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이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없게끔. 네네. 저는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서 요 네. 제티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가슴 포켓이죠? 네. 이거는 이제 바르카 모양인데 보통 이거는 크게 바꾸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르카라 네. 하면 이제 그 돛담배 같은 네, 모양이라는 맞습니다. 의미죠. 그래서 네. 그 포켓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맞춤 양복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옷은 이렇게 하프라이닝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반만 네네. 막아내 안감이 돼 있는 거죠. 하프라이닝인데 이제 얘는 워낙 통기성이 좋은 원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프라이닝으로 했는데 이걸 전체 하셔도 되고 나는 꼭 디자인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서 꼭 하프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십니다. 제가 고른 원단의 경우는 하프라이닝을 하는 걸 좀 추천을. 고르시 원단은 사실 통기성이 좋은 원단은 아니에요. 아. 정말 약간 단단하고 정말 우리가 딱 생각하는 지금 입고 계신 이런 원단하고 큰 차이가 나지 큰 않는.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프라이닝 했을 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디자인으로만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풀 라이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선택 유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입고 계신 자켓 한번 볼까요? 네. 이제 리얼 버튼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수선집 가서 아마 하신 걸로. 맞아요. 네. 저는 디테일 좋아해가지고. 네, 네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마감을 다 해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버튼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리얼로 했을 때는 업차지가 조금 66,000원 붙긴 하는데 네. 리얼로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니까 단추 개수를 다 정하실 수 있어요. 4개로 할지 뭐 3개로 할지 한 개나 2개 했을 때는 금액도 조금 더 할인이 되고 또 하고. 오히려 그런 거죠. 네. 그 저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왜 비싼 돈 주고 리얼 버튼을 맞추냐. 근데 사실 정말 취향의 영역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 풀고 있는 거가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 끝났고요.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요 굴림 안에 이제 버튼이 하나 이렇게 숨겨져 있는 네네.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네. 3롤 2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원하지 않으면은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는 네, 건가요? 뺄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네네네. 네네. 그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채우면 똑같이 3 버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서 이 라펠의 끝에 볼륨이라고 할까요? 얘가 단추도 있고 딱 잡고 있으면 여기가 끝이 딱 서 있는, 네, 납작하게 눌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더블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추가 비용이 있고 더블로는 10%. 추가 비용이 있고 뭐 물론 이제 많은 예복 맞추시는 분들이 더블로 하진 않지만 저희 주변에 종종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뒤에 방문해서 가봉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4주 뒤에 가봉을 보고 난 다음에는 짧으면 2주 아니면 3주 뒤에 완성 이렇게 보시면 한 돼요. 번에 가봉이 있는 거고요. 네.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3주 혹은 4주 뒤에 테일러님께서 연락 오시면은 그때 가봉하러 오겠습니다. 아주 후에 뵙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가봉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이제 지난번 촬영 이후 약 4주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안드레아 서울을 방문해서 이번에 그 코랄로로스의 가봉을 진행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때 채촌과 어떻게 보면 원단 선정 이후 한 3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가봉 때는 이제 완성된, 어떻게 보면 완성되기 전에 그 가봉복을 입어보고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간인데, 좀 가봉 시의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가봉할 때 무조건 불편한 점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테일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테일러분이 물론 봐주시면서 어떤 것들이 좀 불편해 보이고 끼는지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착용자가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가봉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입어봤을 때 꼭 불편함이 아니더라도 아쉬운 부분이나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장을 좀 길게 입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슬림하게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나 취향적인 부분도 있을 테니까 가봉 이후에는 그거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봉 시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취향이나 뭐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가봉할 때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지부터 드릴 건데요. 아직은 주머니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밈도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입으시고 잡고 나오시면 제가 핀으로 네. 잡고 있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바지가 나옵니다. 이런 걸 시침질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좌우에 똑같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앞에 중심선이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무릎을 한쪽씩 이렇게 할 텐데 지금도 물론 두름이 잡아져 있지만 이 선으로 이미 바지가 살짝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네, 육안으로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더. 네, 조금 더 네. 근데 네, 저희가 가봉을 할 때 주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네. 대충 만들어 놓으면 잘 알아보기 힘들다고 할까요? 그래서 최대한 완성복에 네, 진짜 가깝게 엄청 딱 네, 그렇게 네. 가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다 뜯은 다음에 다시 만들고 있어요. 한국인 기준으로 보통은 첫 번째 마디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장을요? 네,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살짝 하경이시잖아요. 네네. 앞모습이 살짝 뒤로 넘어가 있는 형태, 네네. 옷이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네네. 확인하는 방법은 네. 다 이렇게 들고 옆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쁘진 않지만 뒷모습이 이렇게 있고 네. 앞기장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런 건 앞부분이 그냥 많이 쌓일 거고 옷이 음. 뒤로 넘어가는 형태니까 이건 사실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야 돼요. 네.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허리 좀 줄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깨 지금 키워놨는데 양쪽으로 1cm 조금 넘게 키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선 옆목 길이 1cm 정도 키울 거고요. 네. 뭐 안 보이겠지만 제가 뒷목도 살짝 위로 올릴 겁니다. 네네. 네네. 그 정도 하면은 자켓은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지는 앞 총장만 조금 줄이고 허리 2cm 정도 줄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좌우 비대칭인 거 맞추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오늘 가봉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패드를 넣고 싶으시거나 혹시 패드요? 네. 패드가 어떤 건가요? 어깨 패드요. 굳이 안 넣어. 원래 괜찮으시죠? 기본으로 안 넣는 거죠? 네, 기본 안 넣습니다. 네네. 네, 이제 박신영 테일러님의 이제 리드 하에 30분 정도 가봉을 진행했고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네, 보통 30분에서 길면 뭐 4, 50분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리해주신 부분들 수정이 돼서 약 2주에서 3주 후에 네. 받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때 이제 완성복을 입은 채로 마지막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이주에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완성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맞춤 예보 컨텐츠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주로 많은 이제 예비 부부들이 맞춤을 망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번 이런 컨텐츠를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짚어내지 못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